그런데 이런 습관은 단순한 위장 부담을 넘어서 대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정상세포의 환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물질들이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단기적인 폭식이나 특정 음식의 섭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클리 한방병원 유진실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진료 현장에서 수도 없이 느껴왔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다소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장암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라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어떻게 대장암을 발생시키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장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유전적인 원인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가족력도 중요한 요소고 일부 유전적 질환과의 연관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만난 수많은 대장암 환자분들을 보면 유전적 요인보다 오히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생활습관, 특히 식사 패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습관은 아주 특별하거나 드문 형태가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대장암을 앓게 된 많은 환자분들이 평소에 했던 식생활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왔던 평범한 습관들이었다는 거죠. 더불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도 그렇게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습관이 왜 위험한지 또 왜 개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병을 예방하자는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몸과의 소통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공통된 식습관들을 들으시면서 이건 나랑도 관련이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부터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암 환자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식습관 중 하나는 바로 고기 위주의 식단, 그 중에서도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잦은 섭취였습니다. 붉은 고기라 하면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고기들을 구워 먹거나 튀겨서 자주 섭취하는 경우 장 점막에 지속적으로 자극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보존료나 색조가 들어간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명백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 식생활을 물어보면 거의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꼴로 고기를 드셨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나는 채소도 같이 먹는데요 라고 말씀하셔도 정작 채소의 양은 미미하고 주가 되는 건 고기 중심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숯불이나 직화로 조리한 고기의 경우 겉이 탄 부분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다한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위험한 화합물이 생성되어서 대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은 보존료나 질산염이 들어가 있어서 위장관 내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형되기도 쉽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아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염증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세포 환경 자체가 변화되면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문제는 단기적인 폭식이나 특정 음식의 섭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식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대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되는 공통 식습관은 바로 채소의 섭취 부족, 즉 식이섬유가 현저하게 부족한 식단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나는 나름대로 야채를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하루 권장량인 500g에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김치 몇 점, 쌈채소 몇 장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채소 속 식이섬유는 대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식이섬유는 대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하고 대변이 장 내에 오래 머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섬유질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죠. 이러한 미생물 균형은 우리 면역 시스템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염증성 질환이나 암 발생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채소에는 단순히 식이섬유 외에도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과 같은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정상세포의 환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물질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인은 채소보다는 탄수화물, 육류, 자극적인 음식에 더 손이 가고 바쁘다는 이유로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되면 장은 점점 느려지고 장내 독소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대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대장암 환자분들의 식생활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이런 형태의 섬유질 결핍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이상 쌓여온 식생활 패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식습관은 바로 식사 속도와 식사 환경입니다. 실제로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음식을 아주 빠르게 거의 씹지 않고 넘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할 일처럼 여기다 보면은 음식의 맛이나 구성보다 속도가 중요해지고 결국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게 되는 식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단순한 위장 부담을 넘어서 대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으면 침과 섞이는 효소 작용이 줄어들고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장까지 내려가 장내 발효를 증가시키면서 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내 환경이 산성화되고 유해균이 증가하고 점막이 자극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빠른 식사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고 이는 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혹은 서서 간단히 해결하면서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역시 식사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소화기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식사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리듬을 맞추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식사 속도를 조금만 줄이고 씹는 횟수를 늘리고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음식을 대하는 자세만으로도 장은 훨씬 건강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습관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결코 특별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왔던 습관들이죠. 고기를 즐겨 먹는 것, 채소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것, 바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저런 습관 다 해당되는 것 같아 라고 걱정되셨다면 그건 오히려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자각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씩 바꿔보시면 됩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조금 더 의식해서 담고 식사 시간을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천천히 여유롭게 보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겠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장내 환경이 바뀌고 면역이 회복되고 결국은 건강이 지켜집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리 한방병원 유진실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